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집사 오디오북 잘자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희 아가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바닥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첫째 쪼리가 자다가 살짝 깼네요. 아직 구독자님들이 엄청 많진 않은 관계로 저는 지난번에 리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좀 힘차게 많이 달려왔었죠. 쉬지 않고. 밤에 듣기에도 좋은 리딩이었지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리딩은 아니었지 않았나. 낮에도 듣고 자주 들으면서 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리딩이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그 서양 철학들도 되게 많은 관심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동양 철학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공자 이야기. 아주 혼란한 시기에 중국 춘추시대의 대단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이기도 했고 유교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 공자의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공자의 제자들은 되게 아주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논어 이야기에서는 아마 자로와 그리고 안회라는 인물, 특히 안회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문 10철의 한 사람 중에서도 특히나 학덕이 높아서 공자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고 그리고 후세에 공자의 다음가는 현인으로 존경받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자공이라는 인물은 그 공문 10철의 한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부유해서 경제적으로 공자를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로의 구변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노나라의 권력자인 객씨를 직접 섬겨 한때 세도가 대단했다. 자로는 원래 성품이 활발해 남의 부탁을 받으면 발벗고 나서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벼슬 자리에 추천했는데 함께 공부한 자고를 객씨에게 추천해 비고을의 원으로 삼은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비고을은 객씨의 영토 안에서도 가장 다스리기 힘든 곳이어서 민자건 같은 훌륭한 인물도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했던 곳이다. 그런데 자고라는 사람은 아직 나이가 젊을 뿐만 아니라 학문도 뛰어나지 못한 데다 행동이 몹시 둔한 편이었다. 다시 말하면 비고을처럼 말썽 많은 곳을 다스릴 만한 인물이 결코 아니었다. 이 일을 알고 누구보다도 걱정한 사람은 공자였다. 자로는 참 다리로구나. 덮어놓고 아무 일이나 해버리다니. 다른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벼슬자리를 주는 일만은 신중히 해야 정치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 그것보다도 정작 자고가 걱정이다. 자기 딴에는 출세했다고 기뻐하겠지만 사실은 그 때문에 장래를 망칠 줄은 모를 터이지.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대로 제 분수에 알맞게
천천히 일을 시켜야 하는 법인데. 자로는 공자가 자기의 처사를 마땅치 않게 여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오히려 공자의 제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세상에 내보낸 일을 자랑 삼았기 때문이다. 자로는 공자의 제자를 관직에 내보내는 일이야말로 공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동시에 스승을 즐겁게 하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날 자로는 의기양양하게 공자를 찾아가서 자고를 추천해놓으라고 보고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공자는 한마디를 하고는 자로의 얼굴을 못마땅하게 쳐다보았다. 네가 한 일은 남의 자식을 망치는 일이다. 자로는 어리둥절했다. 자로는 이제까지 동문 제자 중에서도 공자의 꾸지람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스승한테 단호한 꾸지람을 들은 기억은 일찍이 없었다. 자로는 눈을 끔뻑거리며 생각했다. 선생님은 혹시 뭔가 오해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이번에 자고를 비고을의 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알고 있다. 공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로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자로는 더욱 당황했다. 이게 웬일일까? 선생님이 오늘 좀 이상하시네. 하고 생각했으나 자로는 자고를 벼슬자리에 올려준 일이 잘못이었다고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자로는 되도록 온화한 얼굴을 하고 머리를 숙여 또다시 말했다. 이번에 저희 동문을 또 한 사람 벼슬길로 보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의 자식을 망치게 하는 일을 가르친 적은 없다. 공자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그제야 자로는 아차 하고 정신이 들었다. 공자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겨우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로는 자기의 잘못을 싹싹하게 사과하지 않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게다가 지금은 또 다른 일 때문에 겁이 났다. 선생님은 분명히 행동이 굼뜬 자고를 내가 잘못 알고서 중한 일을 맡겼다고 오해하고 계신 모양이다. 자로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거북한 일이었다. 나도 사람 볼 줄은 안다. 자고가 어떤 인물인지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는 터이다. 알면서도 자로를 추천한 것은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자로는 이 생각을 그대로 공자에게 말하고 싶었다. 선생님은 제가 자고를 위해 안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공자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엄숙했다. 그야 물론 자고에게는 좀 힘에 겨운 일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좀이 아니다. 자고는 학문을 전혀 익히지 못했다고 해도 좋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문을 닦도록 기회를 주자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책만 읽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로는 순간적인 재치로 공자가 항상 제자들에게 말해온 것을 그대로 끌어대었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곧 눈길을 돌리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자로는 스승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볼 만한 겨를이 없었다. 오직
공자의 두려운 눈길을 간신히 피했다고 한시름 놓았을 뿐이다. 자로는 이 순간부터 여느 때처럼 구변이 좋아졌다. 생각하는 말이 저절로 술술 풀려나왔다. 비고을에는 다스려야 할 백성이 많습니다. 제후가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할 사직도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귀중하고 살아있는 학문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참된 학문은 몸소 겪어 얻은 것이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자고처럼 성품이 우둔해 옛글을 배울 만한 능력이 부족한 인물은 하루속히 실제로 일을 하게 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둔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도 책임 있는 일을 맡으면 절대로 꾸물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로는 확 트인 물줄기처럼 단숨에 짓거렸다. 내심 순간의 재치로 스승의 말을 이용해 그것을 자기의 말처럼 교묘하게 표현한 일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며 공자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공자는 숫째 외면한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눈을 꼭 감은 모습을 보니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순간 자로는 공자가 몹시 딱해 보였다. 내 말이 이치에 딱 들어맞으니 선생님께서도 난처하신 모양이다 하고 생각했다. 자로는 스승을 위해서도 이처럼 거북한 기분은 한시바삐 씻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로에게는 재치가 없었다. 자로는 공자처럼 한동안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잠자코 있는 공자가 차츰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자가 말을 안 하는 경우는 과거의 예로 미루어 틀림없이 매우 심각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자로는 공자의 옆 얼굴을 힐끗 바라보며 자기 일을 반성했다. 과연 선생님께서는 방금 내가 한 말을 진심으로 믿었을까? 이 대답은 본인도 즉시 자답할 수 있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자로의 생각은 이러했다. 이번 일이 자고를 위해 좋지 못하다는 건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이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자고를 벼슬에 앉혔던가? 비고을의 백성이나 자고를 위한 것은 물론 아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자로는 더는 공자 앞에 앉아있기가 거북했다. 아휴, 이거 무슨 핑계든 대고 얼른 돌아가야겠다. 성질이 단순한 만큼 일단 반성하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자로의 성품이다. 바로 이때 공자의 얼굴이 움직였다. 자로는 그 움직임을 번개처럼 느꼈다. 그러나 공자의 목소리는 조용히 물이 흐르는 듯 했다. 나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실로 올바른 길을 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칠에만 꾸며대는 사람인지 말만 듣고는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남들이 반대하지 못할 만큼 그럴듯하게 꾸미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우선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할 요량으로 남을 해치는 것이 그 하나의 본보기다. 그런 행실을 하는 사람은 항상 남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꾸며놓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공자는 말에 힘을 주었다. 잘못한 짓을 하고도 교묘하게 꾸며 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을 나는 더 진정으로 미워한다. 자로는 풀이 죽어 공자에게 하직하고 돌아갔다. 자로가 경험과 학문이 어떠한 것인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오랜 뒤의 일이라고 한다. 제여의 낮잠. 공야장편에서 제여는 자를 자아라 해 공자의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미가 우둔하고 게을렀으며 말재주가 있어 억지 소리를 잘하기로도 유명했다. 공자는 그의 재주는 아꼈지만 이런 점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자주 호되게 꾸짖었다. 오늘 또 제여는 낮잠을 늘어지게 잤다. 자고 나니 기분이 개운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어서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제여는 기지개를 한번 켜고 천천히 침상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의자에 걸터 앉아 턱을 괜 채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어느 틈에 저녁 해가 담장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다. 참새가 두서너 마리 뜰에서 지붕으로 날아가 앉았다. 그 지붕 용마루에 금빛 저녁 햇살이 깔렸다. 참새들이 마치 움직이는 까만 점처럼 보였다. 너무 오래 잤나 보구나. 제여는 약간 긴장되었다. 잠깐 귀를 기울여 보니 저쪽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이키, 정말 너무 오래 잤구나. 제여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황했다. 벌떡 일어나서 부랴부랴 방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막상 방문께까지 가더니 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무슨 핑계라도 대야겠는걸? 제여는 발소리를 죽이며 서성거렸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거렸다. 얼마 후 다시금 탁자 앞에 앉아서 옷소매로 눈 언저리를 열심히 닦았다. 그런 뒤에 제여는 태연한 얼굴을 하고 방에서 나갔다. 텐마루를 지나서 동문 친구들이 모여있는 방문 앞까지 오더니 또 한 번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방 안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한창인 모양이었다. 스승의 목소리도 똑똑히 들렸다. 제여는 또 고개를 갸우뚱하고 나서 결심한 듯이 문을 열었다. 방 안의 이야기 소리가 뚝 그쳤다. 여럿의 눈길이 일제히 제여에게로 쏠렸다. 제여는 갑자기 발밑이 꺼져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몸을 후들후들 떨었다. 그렇지만 억지로 마음을 가다듬고 걸어갔다. 그리고 애써 태연한 체하며 스승에게 인사드렸다. 공자는 잠깐 제여에게 눈길을 돌렸다. 제여는
그 기회에 뭐라든 변명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말이 금방 나오지 않아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할까? 공자는 다시 여러 제자를 향해 말했다. 함께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함께 수양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은 법이다. 재현은 공자가 자기의 일을 비꼬아 말하는 것으로 알아듣고는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고 우뚝 섰다. 공자의 말은 여전히 조용조용 계속되었다. 또 함께 수양할 만한 사람은 있지만 어려울 때 굳센 신념을 지니고 행동을 함께 할 만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법이다. 재현은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 말은 꼭 자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바로 자기 자리에 가서 앉기도 쑥스러워 그대로 서 있었다. 비록 그렇지만 공자는 앞으로 조금 다가앉으며 말을 이었다. 여기까지는 말하자면 누구든지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틀이다. 그러나 신념이 아무리 굳건 하더라도 신념을 사람으로서의 틀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그 틀에 묶여 거북하기만 했지 편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무슨 일을 남과 함께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틀에서 벗어나 100가지, 10,000가지로 변하는 세상 일에 그때그때 알맞게 행동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막상 그런 사람을 찾으려 하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재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거 참 어려운 이야기로군.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때그때 적당히 꾸려나가는 일, 즉 임기응변의 재주라면 나도 남들 못지 않다는 자신이 저절로 생겼다. 간신히 마음을 놓게 된 재현은 자기 자리에 가 앉으려 했다. 그런데 미처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갑자기 스승께서 재여야 하고 불렀다. 그다지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이 순간 재현은 우뚝 섰다. 너한테는 별로 쓸모가 없는 이야기다. 그러니 어서 가서 푹 쉬는 편이 좋겠다. 제자들의 눈길이 일제히 공자에게 쏠렸다. 그리고 다시 재여 쪽으로 쏠려왔다. 재여는 마치 소리 없는 폭풍 속에, 그렇지만 정신은 아직도 또렷했다. 마침내 재여는 서둘러 말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이라니. 공자가 되물었다. 이 바람에 재여는 하려던 말이 막혀 우물쭈물했다. 게다가 스승은 재여가 말할 여유도 주지 않고 앞질러 말했다. 낮잠 잔 변명이라면 그만두어라. 공연히 잘못만 더 저지르게 된다. 재여는 정신을 잃을 만큼 당황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이상 더욱더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다. 사실은 그러자 온화한 공자의 얼굴에 노기가 확 퍼졌다. 제여! 순간 제여뿐 아니라 방 안의 모든 제자들마저 고개를 푹 숙였다. 공자의 목소리는 그토록 슬프고 아팠던 것이다. 너는 한 번 저지른 잘못을 2번, 3번이나 거듭 저지르려 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미 비바람에 썩은 나무나 썩은 흙으로 쌓아 올린 담장과 다를 바 없게 되었구나.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썩은 흙담에는 아무리 겉에 칠을 해도 속부터 무너져갈 따름이다. 말을 마친 공자는 제여에게서 눈길을 떼었다. 그리고 새삼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질러 여럿에게 미안하다. 이제 더는 말하지 않겠다. 제여를 아무리 책망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제여는 아찔해 금방 쓰러지려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고 서 있었다.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점점 어둠이 깃드는 방 안 가득히 숨막히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제자들은 모두 땀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 제여는 어디든 가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공자의 부드러운 말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러나 여러 제자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제여는 여러 동문들의 눈길을 등에 느끼며 힘없이 밖으로 나왔다. 제여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을 때 공자는 서글픈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입으로 말하는 그대로 행동하는 줄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믿지 않을 것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기 전에는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제여의 경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도 이처럼 남을 의심하는 일이 기분 좋을 리는 없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못했다. 이제까지 자주 말했거니와 잘못을 뉘우치는 일에 망설이면 안 된다.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다. 잘못이란 어쩌다가 저지르는 한때의 일이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뒤 진실로 뉘우치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 잘못을 평생 마음에 지닐 뿐 아니라 다른 잘못마저 자꾸 저지르게 된다. 이래서는 언제까지나 구원받지 못하고 혼자 마음을 괴롭혀야만 한다. 또 잘못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수양이 부족한 소인,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의 잘못이 있는가 하면 덕이 있는 군자,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의 잘못도 있다. 잘못에 따라서는 잘못만으로도 사람의 착하고 어진 마음씨를 알아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누가 뭐라 해도 사탕 말림으로 남을 속이려 드는 생각만은 절대로 버려야 한다. 사탕 발림을 용서한다면 첫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사라진다. 믿음은 사람과 사람을 굳게 이어주는 유대와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마소가 꾸는 달구지의 멍에나 채 격이다. 멍에나 채를 드러낸다면 달구지는 소남 아래서 떨어져 나가 꼼짝할 수 없다. 세상 일도 이와 마찬가지다. 믿음 없이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을 저질렀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짓으로 얼버무리는 일만은 피차간에 삼가야 할 것이다. 공자는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잠깐 눈을 감은 채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윽고 공자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잘못은 제여 한 사람이 저지른 것은 아니다. 지금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 사탕 말림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잡된 생각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따져보고 자신을 스스로 꾸짖는 사람은 아예 볼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세상은 어둡기만 하다. 하지만 다시 잘 생각해보면 세상이 이러니만큼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수양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기회다. 너희도 이 기회에 자신의 일을 돌이켜보도록 해라. 자기에게 무엇인가 가르침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 착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그 가운데 스승이 있다고 한다. 착한 사람을 보면 본받아서 좋고 악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 반성을 해서 나쁠 리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제여도 너희에게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제각기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공자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날 밤 공자의 방에서는 공자와 제여 단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공자는 낮에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말로 제여를 훈계했다. 그 중에는 사람이란 정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것이 올바른 이치다. 하기야 정직하지 않고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요행으로 잠시 재앙을 벗어난 데에 지나지 않는다. 또 잔된 군자가 되고 싶으면 벙어리 행세도 좋으니 오직 착하고 올바른 일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더욱이 학문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옛날 학자는 이런 이치를 잘 깨닫고 있었는데 지금의 학자는 남에게 뽐내려고 학문을 하려더니 딱한 노릇이다. 제여는 물론 공자의 말을 순순히 들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마음속 깊은 데까지 스며들지는 않았다. 재수없이 낮잠 잔 일을 들켰다가 이게 무슨 창피인가 하는 생각이 남아있었다. 또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세상에서 누가 나의 존재를 알아줄 것인가? 학문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억지 생각도 마음속으로 해보았다. 이러한 제어의 속마음을 공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리 없다. 제어는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공자는 끝말을 서둘렀다. 사람의 마음이란 하늘의 뜻을 좇지 않으면 끝내 평화로워질 수 없는 법이다. 네가 만약 지금 이대로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평생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은 이미 늦었으니 어서 가서 쉬도록 해라. 재현은 해방된 기분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쓸쓸함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공자의 가르침으로 다소나마 진실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면 재현은 진정 자신을 반성한 셈이다. 네, 여러분, 오늘 논어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 리딩해 드렸는데요. 리딩 어떠셨나요? 저는 이 두 가지에서 공자의 제자들은 모두 다 처음부터 아주 훌륭해서 모든 걸 다 막 처음부터 다들 막 이해하고 모든 게 완전 완벽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도 점점 자기를 발전시켜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 자로의 구변에서는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뭐 부모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무리하게 뭔가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 상대방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을 칭찬받기 위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부모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께 칭찬받으려고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게 기억나요. 그러면서 진정 그 사람을 위하지 않고 나의 어떤 사사로운 이득이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 행동은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성 있게 뭐 누군가를 위하는 일인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그게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것들인지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이야기 제어의 낮잠에서는 제가 약간 잠이 많은 편이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속으로 찔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일 싫어했던 말이 잠은 무덤에서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잘 알고 있죠. 내가 정말로 잘 쉬어야지만이 또 그만큼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 있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건 줄 알고, 네,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 때는. 그래서 우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제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그 잘못이 들켰을 때 정말 왜 재수없게 이렇게 됐을까? 만약에 정말 그냥 간단한 예로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했다. 그랬는데 그때 딱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약간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는 재수없게 오늘 걸렸네, 이런 생각? 벌금 내고 이제 좀 마음을 추스러진 다음에는 다시는 이제 신호위반 안 해야지, 신호 잘 지켜야지 라고 반성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제어의 낮잠에서 제어가 정말 그렇게까지 뉘우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공자의 가르침을 더 극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또 감히 해보긴 했는데요. 네, 이 두 이야기에서도 정말 제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꼭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이렇게.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잘못한 일이구나, 이랬을 때 그 침묵을 무서워할 줄 안다는 게 너무,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공자의 모습이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어의 잘못을 꾸짖으면서도 나머지 동문들과의 사이까지 생각을 하면서 제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자의 모습을 보고 진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수업 딱 마치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 있는 사람이 이랬을 때 거기서 저기요 질문 이렇게 하면 진짜 완전 막 따가운 시선과, 네, 그리고 약간 막 이렇게 반에서 어떤 좋았던 분위기를 흐리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막 갑자기 숙제 검사를 안 하다가 숙제 검사를 하시는 선생님을 네, 대면하게 된다거나, 네, 그랬을 때 그 사람 좀 마지막에 질문한 애 진짜 완전 만인의 적이 되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그게 4교시였다면 정말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공자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무서운 말 없이 너는 이번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니 나가서 편히 쉬거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나쁜 걸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뺏어가는, 좋은 것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체벌이 아니라 이건 그 역강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방식의 또 공자의 가르침이 제가 아무래도 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또 그런 학과를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되게 길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었고, 아마 일주일 후, 한 달 후가 되면 또 읽었을 때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나 교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 밤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리고 좋은 생각 하시면서 모두들 잘 자요. 안녕.